네, 그 여우요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여우요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서양은 모르겠는데 동양권에서는 그 상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하급 신으로서 숭배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요괴로 취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과 그리고 오해받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여우요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하자면요. 이게 여우요괴들은요. 인간들이 되게 다양하게 불러요. 여기 있나? 자, 여기 보시면은 나무위키에 보면은 이게 구미호거든요. 구미호. 근데 여기 매구라는 게 있어요. 매구가 무엇이고 하면은 그냥 그 한반도 쪽에서 말하는 요호예요. 요호. 요괴 여우, 여우 요괴. 요괴 여우. 근데 이 명칭이 이게 매구는 천년 묵은 여우가 변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이름이에요. 보통은 한반도에서는 여우 요괴 계통을 전부 다 매구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열로 들어가야 되나? 호칭을 보면은 좀 많아요. 이거 백호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솔직히 아니에요. 이거 그냥 색깔이야. 이거 색깔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요. 매구라는 게 전반적인 여우들, 도력을 가지고 있는 여우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거랑 비슷한 이름이 요호 혹은 그 호리정이라고 있어요. 호리정이 좀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호리정도 매구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그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 이쪽 계통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천계라는 그 하나의 지상계랑 여기 전반적으로 그 다스리는 나라 그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행정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 직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건 인간들도 똑같잖아. 그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신선이라는 호칭을 받은 애들이 이제 호선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우호의 신선 선자 해가지고서는 호선인데 이 호선이라는 그 직책을 받을 수 있어. 시험 쳐야 돼. 짜증나게. 아무튼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호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계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천호라고 부릅니다. 하늘 천자에 여우호자 써가지고 천호라고 되고요. 그 최고 위에 있는 게 호조사라는 애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호선의 시험에서 떨어진 애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도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이걸 어디서 써볼까 하고서는 하계에서 날뛰는 애들이 야호입니다. 얘들이 보통 그 요괴 아니면은 그 마왕 이쪽 계통으로 빠지는 애들입니다. 꼬리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꼬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 많아. 자, 아무튼 근데 이게 보면은 호선은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호는 천계에서 이제 직접적인 직책을 제대로 받고서는 일하는 애들입니다. 보통 얘네들은 이제 산신령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하급신으로서 일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과거에 특히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은 아직도 그렇고요. 일본은 약간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은 아무튼 재물가 지혜신 계통이에요. 그쪽이야. 그쪽 뉘앙스야 얘들이. 난 옛날에 했고 아무튼 특히 재물신으로서 그리고 좀 지혜신으로서 좀 숭배 받았거든요. 물음표 하지마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재물신으로서는 이제 꼬리가 많고 꼬리가 두툼하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제 재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요. 중국에서는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호선 말고도 5종류의 그 동물신이 있어요. 동물신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직책이야. 사실상 직책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신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 솔직하게 말하면은. 근데 대명사로 그 중에 한 직책이 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물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여우로 취급해줍니다. 다 여우신으로 다 취급해주는데, 아무튼 지혜신 같은 경우에는 뭐냐? 여우요괴 하면은, 매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은 무력으로 싸우진 않잖아요. 도력으로 싸웁니다. 주술을 쓰고 막 그래요. 그리고 꾀를 많이 쓰잖아요. 여우 하면은 이제 꾀를 많이 부린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주술도 많이 써요. 얼마나 주술을 많이 잘 쓰는가? 나는 먹어본 적 없는데, 용도 잡아다가 먹는 애들이 있어요. 간간이 있어. 용왕까지도 이때 내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용도 잡아먹습니다. 용이랑 좀 티격태격 할 정도예요. 거타지라는 양반한테 털린 애기는 한데, 그 이외에도 용을 때려잡은 애도 있고, 용이랑 이제 말싸움 하면서 싸운 애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용종은, 우리 애들한테 있어서 그렇게 뭐 위험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용이랑 동급이라고 하는 호랑이도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000호 정도 돼야지 걔네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용이랑 호랑이랑도 이제 1000호 정도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술법으로 싸웠을 때 얘기입니다. 그 육체적인 한계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종족적인 특징으로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술법이 좀 어중간하게 된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환술도 쓰고 둔갑술도 쓰고 막 사람 홀리고 막 이러는데도 몽둥이 한 번에 훅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이 술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줄 아는데 몸이 물몸이어가지고 방망이 한 방에 훅 가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아까도 말했죠, 야호. 1000호는 못 되고, 호선이긴 하지만 1000호는 못 되고, 시험 떨어져가지고 이제 야호가 된 애들이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1000호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호랑이랑 용급은 그 정도 되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호선들은. 근데 뱀 애들도 그렇고, 뱀선인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뱀 요괴 같은 애들도 있고, 고양이도 가끔 가다가 얘들은 선인들이 있어. 신선들이 있고, 대부분은 요괴로 돼요. 너구리들은 숭배 받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걔네들이 그렇지만, 아무튼 얘네들이랑 비슷할 정도로 좀 많아요. 좀 많아. 기본적인 인구수가 좀 많아. 이거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용은 인간들도 거의 못 봐요. 인간들은 거의 못 봐. 근데 여우가 다른 짐승형 애들이랑 거의 동일하게 많아. 좀 많아가지고 이게 1000호가 되는 것도 전체 여우 수에서 이제 10% 될까 해요. 1000호가 되려면 호선 정도 될 수는 있어. 호선은 한 20%, 20에서 30%? 호선이라고 될 정도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게 더 신속하잖아. 이야기에서 이제 웬만한 도사라 법사 이런 애들,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도력이 있다라고 하는 법사나 이런 애들도 쉽게 내 입장에서 퇴치가 맞지. 퇴치할 수 있을 정도인데, 좀 급이 어느 정도 되는 양반들이 오면은 바로 털리는 애들. 그 정도의 호선들은 한 30%에서 40% 정도로 좀 많은 편에 속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1000호 정도 되는 애들은 좀 많이 적어요. 호랑이한테 싸대기 때릴 수 있을 정도, 산신령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 좀 관리도 하는 애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웃긴 게, 보통
중국, 일본, 한국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1000개의 저 직송 라인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저 중국 쪽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인간들의 그 사상이라든지 신앙심에 따라서 입장이 되게 크게 많이 바뀌어요. 일본은 생각보다 바뀐 게 없어요. 일본은 예전부터 이나리신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쪽이야. 두 가지 가닥이에요. 그냥 요호로 있을래? 아니면 이나리신 밑으로 들어갈래? 이 둘 중 하나요. 얘네는 그래가지고선 뭐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저게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숭배 받는 거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산신령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직급이 낮은 그런 하급신으로 취급해줬어요. 그러다가 불교? 불교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그 당시는 한반도 한국도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불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게 하급신 쪽으로 된 애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땡중으로 다 취급해요. 하급 보살 같은 느낌으로 다 취급해가지고서는 퇴치하는 설화로 바뀝니다. 중국에서. 태평머식인가라는 중국의 어떤 인간이 쓴 이야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퇴치당하는 애들은 전부 다 천호예요. 천호인데 땡중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살로 나오거나. 근데 천호이기 때문에 술사들이 죽이질 못해요. 지들이 당하거든. 공무원이라니까? 천호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쫓아낸다라는 얘기를 더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다 요괴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요. 뭐 산해경 같은 데에서는 이미 몇 명의 야호 애들을 다루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한반도에서는 저거 호랑이랑 곰이랑 숭배했던 때부터 숭배했었어요. 했었는데 밀렸어. 그래도 신라에서는 잘 해줬는데 신라에서도 불교 받더니만 갑자기 퇴치하고 있어. 요게 취급해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도와주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다 천호 위에서 받고서는 저거 위험하니까 날려줘라 해가지고 간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나타났다 하면은 요게 취급해 다. 이게 유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삿된 거는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박살났어요. 그때부터는 신앙심이라는 게. 그 뒤로부터는 그냥 쭉 말을 떨어지는겨. 그냥 여우가 도술 쓴다 하면은 저거는 요괴다 해가지고서는 다 퇴치당해요. 이 퇴치당한다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재물신으로서 신앙을 받았었다고. 중국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우요괴 아니면은 천호, 호선 이런 애들이 인간으로 둔갑해가지고서는 같이 살려고 들어옵니다. 솔직히 산에서도 살기 힘들거든 생각보다. 호랑이나 막 이런 애들이 날뛰고 뭐 요괴 같은 애들도 날뛰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귀찮아가지고서는 이제 좀 편히 살려고서는 인간 마을로 노는 애들이 꽤 있어요. 내려오면은 조선이나 이런 때는 들키면은 무조건 퇴치해요. 근데 중국에서도 퇴치하는 애들은 있어요. 퇴치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괴 여우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퇴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도 있었어요. 조선인가? 그때 있었어. 같이 살게 되면요, 재물이 들어와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권남용 같은 느낌으로다가 있잖아. 한국에서도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알게 되고 막 친해지고 하면은 이거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사이잖아 해줄게 하면서 좀
해요. 재물 관련해서 담당한다니까. 여우 신선 계통들은. 그래가지고선 좀 굴러들어오게 해줘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알게 나 도와줬잖아. 전기 안 빨아요 보통. 전기 받는 애들은 급이 약해가지고서는 질을 살려고선 그런 애들이긴 한데 안 해. 술은 빼먹을 수 있어요. 술과 고기는 좀 빼먹을 수 있는데 전기 빼먹는 애들은 급이 약한 애 낮은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야호들 중에서도 이제 야호가 천호가 못된 이유가 있어. 시험에 통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약해서 그래. 애들이 급이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취급이 이상해진 거야. 몰래 답 잡아먹지 않아요. 천호 정도 되거나 뭐 그런 애들 급이 되면은 당당하게 잡아먹어요. 몰래 안 먹어. 당당하게 먹어. 왜냐면은 당당하게 먹어도 니들이 뭐 어쩔 건데거든.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 어중간히 이름 알려져 있는 도사나 법사 이런 애들 와도 걔네들이 털려요 보통.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케이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기 빠는 애들은 다시 말하지만 걔네들은 야호입니다. 급이 낮아요. 걔들이 다 평판 박살 낸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천호급 되는 애들은 한 10%고 호선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애들도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아. 특히 인간들한테 많이 보이지. 천호 되면은 다시 말하지만은 천계에서 일합니다. 인간들이랑 거의 접촉이 거의 없어. AK-47로도 퇴치되냐고요? 그건 인간도 퇴치가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우는 술법은 잘하는데 특히 그런 애들은 몸뚱이가 약해가지고요. 몽둥이로도 털립니다. 근데 천호는 몽둥이를 맞을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총을 쏴도 보통은 안 맞아요. 그거는 용이나 호랑이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은 그런 술법 잘 안 써가지고 당하는구나. 특히 용 같은 애들은 단단한 몸 믿고서는 버티다니까. 아무튼 많이 야호 애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야호는 시험 봤다가 떨어진 애들입니다. 술법 잘 써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통의 여우들이나 아니면 보통의 인간들보다는 술법 잘 씁니다. 근데 얘네들이 천개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난동 부리는 겁니다. 여기 한쪽 지역 가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환술이나 도술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뭐 밥 좀 벌어먹고 밥이나 뭐 이런 것도 힘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빨아먹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선 거기 박혀 있다가 들켜서 퇴치당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대체로. 근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조선 팔도 플러스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 플러스 저거 일본에서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런 애들 걸리지나 말지 씨. 다 걸리고 막 해가지고서는 다 퇴치 당하고. 근데 너무 많아.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술법은 쓸 줄 아는데 기본 종족 특성 때문에 몽둥이만 맞고 활만 맞아도 그냥 죽는 애들이어가지고 쉽게 퇴치당해가지고서는 위치가 이상하잖아. 아니 현혹할 수 있는 환술 쓸 줄 알지, 둔갑술 쓸 줄도 알지. 그런데 몽둥이 맞고 죽어? 거타지한테 죽은 양반도 용왕의 힘을 받은 화살 맞고 죽었어요. 걔도 보통 활로 안 죽어. 기본적으로 안 죽어요. 그런 걸로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지 이것들아. 천호급만 되면요. 일본 아니다. 중국이다. 중국에서도 있어. 어떤 천호가 자기 일가 데리고서는 부잣집에 쳐들어간 거 있어요. 기생하겠다고. 물리적으로 기생하겠다고. 그래서 집주인이
법사도 부르고 이름난 도사도 불렀는데 다 털렸어요. 못 이겨. 1000호 정도 되면은 웬만한 인간들로는요. 그 강자 정도 되는 양반이 와야지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도 털렸다라는 거는 1000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야호 중에서도 좀 낮은 애들이야. 야호 중에서도 어찌저찌 해가지고서는 재능 타고나가지고 능력 쩌는 애들은 보통 야호라고도 안 불려요. 걔네들은 마왕이야. 보통 우마왕이 만든 서클에 가입할 정도야. 걔네들은. 근데 거의 없어. 보통은 그 정도급 되면은 솔직히 공무원 하려고 하지 자영업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자영업 했다가 괜히 나타태자 오면 귀찮아지거든. 그런 거. 아, 그 양반이 무서워. 살벌해. 아주 그냥 그 양반 아주. 솔직히 탈 수 있으면은 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디 보자. 또 뭔 얘기가 해야 되냐. 인간들 괴롭혔고 아까 전에 또 꼬리 얘기가 있긴 했는데 호선들 매구들을 하면은 생각나는 거 여우요괴라고 할게요. 그냥 귀찮아졌다.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여우요괴 하면은 이제 가장 대명사적인 게 꼬리 그리고 구슬이죠. 여우구슬. 그리고 두 개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일단 꼬리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거 좀 많을 거예요. 구미호다 뭐 어쩌다 육미호다 뭐 어쩌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퇴치 안 되거나 뭐 그런 애들 아니면 좀 영물적인 행동을 보여준 애들이 꼬리가 9개가 아닌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구미호가 힘이 센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여우들은 이제 도력을 이제 쌓고 뭐 키울 때 가장 몸에 보관하기 쉬운 데가 꼬리거든요. 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 이게 꽉 차면은 하나를 이제 좀 더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담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하나의 꼬리에서 이게 나오게 하는 형태였는데 몰라요. 어디 불법 시술 받았는지 그냥 엉덩이에서 그냥 꼬리 옆에 하나 또 꼬리 생기게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술법의 영향이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꼬리가 많을수록 이제 술법을 잘 쓰고 힘이 강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꼬리가 많아지면 거기에 꼬리에 이제 도력이 많이 쌓이니까 요력이라고도 하고 뭐 아무튼 걔네들은 요력이라고 하자. 아무튼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쌓는 거 잘 쌓으면 돼요. 압축을 안 하는 거야. 걔네들은 압축하는 법을 모르고서는 압축하는 요령이 없으니까 애들이 쌓이는 족족 꼬리 들리려고 하니까 어중간하게 꼬리만 많아지고서는 힘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꼬리 하나하나의 도력을 아주 그냥 응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응축 잘하는 애들은 꼬리 하나로도 이제 천호 되고 막 그래요. 그걸 못하니까 야후돼가지고 꼬리만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조금만 이름 알려져 있는 도사한테나 털리고 막 그러지. 압축 근육이냐 물 근육이냐 그런 느낌이야. 인간으로 취급을 하자면은 뭐 나중에 가면 나 같은 경우에도 꼬리 하나에다가 응축을 많이 해놓기는 하지만은 그 응축에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꼬리 더 늘리고 뭐 그런 거지만은 이게 그게 있어요. 실전 압축형 꼬리냐 아니면 물꼬리냐 그 차이입니다. 보통 요호들이 물꼬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 구슬인데요. 구슬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모든 여우요괴 호선들이 구슬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구슬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의미가 좀 있어. 이게 원래는 보통의 경우 천호 시험에 거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만든 거라 보면 됩니다. 요게 이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식은 거의 여의주랑 거의 동일해요. 여의보주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 생체에다가 이거 에너지를 쌓는 거거든요. 이게 왜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면은 구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데이터 쌓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데이터를 빨아들이고선 쌓는 역할을 위해서 만든 그런 거거든요. 다른 애들 못해. 여우종만 할 수 있어.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별자리 보는 점성술이나 아니면 그런 계통들이랑 기후 관련된 거 정보 이런 것들 빨아들이고요. 풍수지리 같은 거에 대한 대지에 대한 정보도 이걸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슬이에요. 생체 단말 도구 같은 거죠.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젤라가의 보물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정수도 뭐 정보도 이거 하나로 하는. 그래가지고 이거 뺏기는 순간에 인간한테 뺏기면은 인간이 그거 먹고서는 땅을 보면은 그냥 풍수질이 바로 터득하고서는 하늘을 보면은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 천기누설한다고 하잖아요. 뺏긴겨. 그리고 걔네들은 영영 천호 못해요. 천기누설 있거든. 따지고 보면 천기누설한 거는 다름없거든요. 만들기도 어려워요, 사실. 보통 급 안 되는 애들은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가끔 가다가 시험이 이게 또 웃기게 게 뭐냐면요. 1차가 필기 시험이에요. 이런 표현하면은 나 은퇴했어요. 그저 청계에서 은퇴했어. 얘는 호칭이고 뭐가 없어. 그냥 여기라 꺼도 돼. 아무튼 천호 시험이 1차가 필기입니다. 1차가 필기라서요. 필기는 합격하는데 실기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도력에 대해서 이제 좀 컨트롤 잘 못하는 애들이 진짜 무리해가지고서는 여우굿을 만들려고 했던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무리하다 보니까 여우굿이 생체의 도구다 보니까 이거 뺏기는 순간에 에너지 다 뽑혀가지고 죽는 애들이 가끔 가다 있었어요. 이게 나 서번트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거 나 하려면은 멀린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구슬이 그래서 이게 뺏기는 애들 참 웃겨. 아유. 천호는 못 됐고 이제 천호에 가까운데 인간이랑 정분 나가지고서는 근데 통수 맞아가지고서 구슬 뺏기고 말이야. 중요한 거거든 사실 구슬이 생체 데이터라니까. 생체 단말 도구예요. 그게 천기랑 대지의 정보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건데 그걸 뺏기면은 시험 거의 못 본다 보면 돼요. 진짜 머리 좋은 애 아닌 이상은 못 뽑아 그거. 그래가지고서는 여우굿에 관련된 설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굿을 돌려달라고서는 날뜁니다. 예. 시험 못 보거든. 우리 여우종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픈북 같은 건데 그거 없다고 생각해봐. 아유 골치 아파. 바로 꺾이는 거야 그런 애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호선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것들이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한자로 호선을 했을 때예요. 이게 보면은 왠지 모르겠지만 일본 풍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좀 숭배받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재물신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가끔 뭐냐? 이거 꺼졌구나. 가끔 보면은 이런 석상의 밑에 이제 재물 같은 것들 깔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구묘 이외에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
분명히 얘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 아, 그거 있네, 또. 이제 좀 오해에 대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좀 알려져 있죠? 무덤. 이거 때문에 그 여우요괴는 그 죽음 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인간들도 좀 있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땡볕 좋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여우들이랑, 그리고, 뭐랄까, 좀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린 여우들. 애들도 공부한답시고선 공부하는 애들. 근데 아직 시험은 아직 안 친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뭐 풍수지리 배우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제 묘자리나 뭐 양지 바르고 뭐 배산임순이 뭐니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서는 터가 되게 좋은 데다 하잖아요. 터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은 햇볕이 잘 들어요. 그리고 좀 일대는 좀 평평한데 거기만 볼록 올라와 있잖아. 올라가서 일광욕하기 너무 좋거든. 여우들이 일광욕에는 사죽을 못 쓰거든. 이게 따뜻한. 근데 그거는 여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고양이들도 그래. 땡볕 들어가면은 따뜻하게 이거 햇빛 싹 오면은 거기 딱 대저로 뻗잖아. 걔들도 그런데 뭘. 근데 여우들만 그런 거 아닌데 분명히 여우들이 많이 들켜서 그러니까 들키지 말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땡볕이 따뜻하게 내리지는데 잠이 안 와.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언덕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 위에 또 올라가잖아요, 또. 거기서 자고 있는데 웬 인간들이 올라와. 눈 부서서 뜨다가, 인간 왔네 하고서는 니기적 하면서 도망가지, 그리고 무덤을 파는 거 말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땡볕 좋잖아. 그러니까, 이 언덕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언덕 여기다가 내 굴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거, 바로 앞에다가 역세권 마냥 따뜻한데 여기 자리 잡는구나 하가지고 팠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뭐야, 이 나무 파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갑자기 올라와. 아니, 우리 조상님의 묘를요, 저 여우가 말이요. 우린 그게 묘인 줄 알았나? 특히 어린애들이 그걸 알겠나? 그게 묘라는 거는 1000호쯤은 돼야지, 1000호 시험을 봐야지 이제 좀 이게 인간들에 대한 거 좀 알아야지 그거 된 거지. 우리들은 묘 안 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먹을 거 없어져가지고서는 너무 배고픈 애들이 이제 묘 막 묻은 애들. 고기잖아, 솔직히. 인간들이나 가족의 시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묘하고 뭐 그런 거지. 우리 짐승들한테는 그냥 고기요. 고기. 묘자리에 바로 묻힌 거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거 유통기간 지난 삼각김밥 도시락 같은 거야. 얼마나 배고프면 그걸 파헤쳤겠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우만 그러지 않아요. 독재비나 이런 애들도 파헤친다고. 우리들이 더 커가지고 잘 보이는 것 뿐이지. 어?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무덤뿐만이 아니라 간. 많이 들어봤죠? 인간의 간 100개를 먹어야지, 1000개를 먹어야지 인간이 되는 여우요괴. 또 닭의 간을 먹다가 이제 들키는 여우요괴 뭐 이런 거. 용왕도 먹어. 용왕 애들 사이에서도 되게 핫하다는 약재로 먹어. 그리고 간이 핫한 건 맞아. 토끼간이 되든 인간간이 되든 닭간이 됐든 간은 원래 동의보감, 인간들도 그랬잖아. 동의보감하게도 있어요. 간이 에너지가 되게 넘치고서는 회복력이 좋고 비타민도 많다고 그렇게 써있어. 거기도 영양가가 많다고. 야생의 늑대들도 보면은 우두머리 있는 애들이 간 먹어요.
다 먹어 간은. 아씨 그 거타지한테 털린 애가 그 하필이면 용의 간을 먹어가지고 간만 뭘 먹냐고. 그 용이 먹을 게 없기는 해. 딱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좀 많이 쌓이는 곳이 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걔가 간을 먹은 이후로는 솔직히 용의 간이랑 인간 간이랑의 취급은 좀 달라요. 그 용의 간은 거기에 도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 맞긴 하거든. 근데 인간은 그냥 일반인 인간은 그거 안 쌓여 있다고. 그냥 거기 영양가밖에 없어. 거기는 그냥 먹는 거야. 그리고 그 간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오히려 안 좋아요. 그 영양소 과다 복용해가지고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적당히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많이 안 먹어요. 100개 1000개 인간 거 먹어봤자 의미 없어 애초에. 왠지 그거 모르는 애들이 먹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 난 것 같아. 진짜 이 야호들 진짜. 걔네 때문인가? 원래 안 먹어요. 원래 육식은 하지만은 간만 먹진 않아. 맛있는 부위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삼겹살 좋아하고 갈비 좋아해. 진짜 왜 그런 걸 먹어가지고. 이게 종족에 어린애들이 많으면 이게 문제예요. 사고는 다 걔네들이 쳐. 미치겠다 진짜. 걔네가 문제인 것 같아. 거타지한테 털린 그 천호 그 인간 아니지 그 여우놈이 그 용간 먹는 거 그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연금 없냐고요? 없더라고. 끝났어. 끝났어요. 그만둔 지 2000년이 넘어갔는데 죽였어 걔네들도. 아까도 말했죠? 여기가 좀 많은데 그 10%가 천호야. 그리고 한반도에는 더 이상 없어. 천호가 다 중국 가거나 일본 가. 대부분 일본 가. 내가 보내기는 했어. 이나리신 밑으로 가면은 다이렉트거든. 이나리신 직속이 되면요 거기서 조금 인간발로 하면 짬이 차면요 개인 사당 하나 지을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생겨요. 그 정도야. 거기가 가장 여우족에게 있어서는 되게 좋은 곳이야. 거기가 복지가 좋아. 거기가.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작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급신으로 취급돼서, 하급신인데도 이제 좀 마이너한 신 취급되죠. 왜냐면은 관우 이씨 관우가 다 해먹거든. 원래 관우가 갖고 있는 거에서 이 재물신이랑 재물 관련된 모든 쪽은 전부 다 호선이 담당하던 거기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관우가 신으로 모셔지면서 별의별 걸 다 가져가. 그 인간이 얼굴 빨간 그 인간이 다 가져갔어. 그것 때문에 조금 나가리 된 하급신들이 좀 많아요. 피해자들이 좀 있어. 제일 욕하는 게 강자 그 인간이요. 군신 뺏겼거든. 그 화타도 저거라면요. 그때 안 갔다며. 화타 때 치료받은 것도 연이래요. 연이에만 때. 그때 죽었어야 됐어, 그 인간. 아니, 아무튼, 이만큼, 여우족은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재물신으로 숭배받아요. 이나리도 보면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신성시 되게 많이 돼요. 물론 다 천호가 돼야 되거든. 시험은 쳐야 돼. 시험 안 치고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요, 보통은. 다 걔들은 이제 한 지역에서 이제 요게 되는 거지, 그런 애들이.
괜히 한 마을 점령해가지고서는 역병 뿌리면서 니들 이거 치료하고 싶으면 돈 내나 뭐 그 돈 어디다 쓰려는지 고기 사 먹겠구나. 아무튼 이것저것 바라고 막 그래요.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래. 그런 애들이 이제 야호고 뭐 그런 애들이지. 천호 중에서는 이제 몰락한 애들이지 걔네들은. 요괴 취급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몰락한 애 대명사가 타마모노마예요. 여와 썩을 것이 일 시켜놨더니만은 회수 안 하고선 갖다가 버려가지고 버림패로 써버려가지고서는 내가 호조사까지 갔던 애인데 어쩌다 거기까지 떨어졌을까. 그래 상사 잘 만나야 돼. 상사 하필이면 여와 그 인간 만나가지고 아니 나라 멸망시키라고 해가지고서는 자기 일 열심히 했는데 그거 일 안 하고서는 딴짓 했다고서는 그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라며. 주나라 상나라 멸망시키게 만들라며요. 했잖아. 했더니만은 요괴 취급하고 있어. 분명히 여와의 말을 듣고서는 했던 애인데 걔가 참 순딩순딩 같은 애였거든요. 얘가 진짜 걔가 이제 몰락해가지고서는 일본도 갔다가 인도도 갔다가 해가지고선 날뛴 거예요. 걔가 힘은 좋잖아. 얘가 그래서 퇴치 쉽게 안 되나요? 걔가 여자 몸 들어가라고 해놓고서는 거기서 어떻게 혁명해요? 못해. 그거 멸망시키는 게 가장 빨라. 그리고 그거 좀 오해가 있는데요. 봉신방이라는 거 자체가 청계에서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야. 전쟁 일으켜야 돼요. 애초에 그거. 봉신방이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천계에서 그게 뭐냐면은 하계에 천계 직속이 아닌 야생의 신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그거 처리하겠다고 봉신이 그거예요. 신선들 토속 없는 잡신선들 이거 처리하겠다고 했던 게 봉신방이에요. 봉신방의 프로젝트.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계거든요. 어차피 거기 있는 신선이라는 애들도 다 인간 쪽에 가지고선 도산이 뭐니 해가지고선 좀 이름 날리면서 명성받고 막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상나라 천수적으로 봤을 때, 운세적으로 봤을 때 거기 어차피 망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멸망시키고서는 전쟁 일으켜서 봉기 일으키고 해가지고서는 거기에다 신선들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싹 다 때려잡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그렇더니만 갑자기 책임을 걔한테 넘긴겨요. 타마모한테 넘겼어 그거를. 참고로 달기는 몸 뺏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달기가 원래 이름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 사람 이름이에요. 몸 뺏은 사람 이름입니다. 달기는. 타마모는 말해도 일본 가가지고서 만든 이름이긴 하지만은 근데 봉신 쪽은 그렇다 칩시다. 중국 쪽은 그래도 천호들 아직까지도 숭배받는 애들이 있어요. 요괴들도 아직도 있기는 한데 야호들이 좀 많긴 한데 근데 한국은요 망했어. 이나리 시인이 천호들 데리고서는 한반도에서 열도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박살나기 시작한다. 급속도로 박살나요. 이나리 신이 빠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나리 신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지. 인간들도 같이 갔거든. 여우를 숭배해주던 인간들도 다 같이 갔거든. 열도로. 신은 웬만해서는 혼자 안 가요. 자기 밑에 일해주는 애들이랑 인간들이랑 자기 숭배하는 인간들은 다 같이 갑니다. 다 빠져나가니까 한반도에서 여우를 숭배해주는 애들이 없어졌어 거의. 그러다가 이제 고려 조선 이때쯤 되면서부터 이제 유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간 이외의 것들은 그냥 싹 다 없어져야 될 거 취급해버려가지고 좀 과하다 싶으면 퍼들고 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우족은요 어지간해서는 안 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천호도 안 된 애들은 술법으로 이제 그 몸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기는 했어. 솔직히 그 몸이 되게 약해가지고 그냥 화살 한 방 맞고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한반도는 아니더라고요. 야, 일무기도 죽더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 이무기들 진짜 가끔가다 있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그 종족 특성상 그 몸이 되게 단단한 애들이거든요? 야, 맞고 가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아니, 한낱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야 했지, 진짜? 나 그거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야. 한반도에서 선별하는 애들이 되게 이상해요. 보면 분명히 얘들은 술법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거타지 그 인간은 용왕에게 그 화살 받은 거거든요? 야, 근데 이무기가 한 방에 갈 줄은 몰랐어. 근데 여우 술법도 못하는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그 뱀 애들은 쉽게 못 쏘더라고. 이게 관역이 작아서 그런가 못 쏘더라고. 그런 애들은. 이무기가 좀 크긴 했지. 근데 그만큼 튼튼한 애들이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는 계속 그게 쌓이는 거예요. 하다 가끔 나쁜 마음 먹는 애들도 있잖아. 인간도 그러잖아. 인간도 가끔가다 일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 놈들이 요괴라고 하면은 도술 쓸 줄 아는 인간 이외의 것들 하면은 다 선처 따윈 없어. 그냥 일단 싸 죽여. 그냥 죽여요. 애들이 괘씸할 타이밍도 안 줘. 보면은 착한 애들도 있어요. 착한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퇴치만 바로바로 해버리니까 그냥 여우 요괴는 퇴치당한다. 고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우 요괴는 나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애들 가끔 일탈하는 애들이 있기는 해. 마을 하나 박살낸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한테 장난친 애들도 활 쏴 죽이니까 화포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조선 중기까지 가면은 더 이상 못 살죠. 활을 안 들고 오더라고. 활을 안 들고 뭔가 콩알만한 굿을 쏴제끼는 이상한 총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그건 더 빠르대? 야, 이게 순식간이더만. 야, 사냥개보다 더 빨리 날라오더만 그거는. 와, 그때부터는 호랑이도 가고 막 그러던데 뭐. 그러니까 어린 여우들이 살겠어? 못 살지. 여우족이 호랑이랑 용을 깔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천우 타이틀은 달아야 됩니다. 그거 안단 애들은 일단 자신의 술법으로는 육체적인 차이를 커버 못해. 절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무기나 호랑이가 털리면은 여우는 그냥 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호는 보통 지상에 안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산신령으로 배정되는 애들은 지상에 있어요. 걔네들은 안 털려요. 한반도에도 있었을 거예요. 유명한 애 하나 있었던 것 같던데. 어떤 법사였던가? 법사랑 관련된 일화였는데 산신령 여우가 한 명 있어요. 한 번 나와요. 설화에 한 번 나와. 한반도 거에선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산신령이 호랑이가 반드시 되는 거 아니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호랑이가 더 직업을 많이 해줘. 근데 걔네들은 그냥
그 공무원 되기 전부터 그냥 육체적 스펙으로 그냥 산 하나 밀고 들어가가지고 살던 애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산 있고 산에 주인하면은 막 호랑이 이런 취급하는데 산신령들은 실제로는 사슴이랑 여우랑이 많아요. 호랑이도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호랑이는 그 산신령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호랑이가 산신령이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주특기로 들어와 걔네들. 산에 그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산 거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호랑이가 원래 영역을 되게 크게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을 다 잘 알아. 되게 잘 알아. 그러다 보면 그 특기자 전용으로 해가지고서는 산신령의 사자로서 되게 많이 받아가요. 거기서부터 수련 받는 애들도 있어. 그 정도야. 우리 천호들도 산신령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가끔 가다 진애들도 맞더라고. 진애들 이거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애들도요. 은근히 그 술법 잘 쓰는 애들 많아요. 술법 잘 써가지고 산신령 자리에 올라가려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간 적이 있었던 애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난 모르는 애들 중에서. 진애들 중에서 은근히 머리 좋은 애들 많아, 애들이. 많진 않다. 간간이 있어요. 일본에 좀 큰 애들, 특히 일본산 진애들이 좀 크더라고. 아, 그 두꺼비요? 걔가 쩌는 겁이야. 아, 그 두꺼비도 보통 두꺼비가 아닌 거거든, 걔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 그 엄청난 진해가 흔치 않은 진해가 거기서 날뛰고 있는데, 마침 보통 아닌 두꺼비가 거기 또 왔던 거야, 하필이면은.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거야, 거기는. 그 진해 재수도 없지. 걔가 재수가 없던 거예요. 하필이면은 또 그 두꺼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그 천어를 그걸 받아가겠다고서는 그 짓을 해가지고. 야, 두꺼비들이 가끔 보면은 그거 있거든요. 그 의리 지키는 거 되게 있거든. 두꺼비뿐만 아니라 개구리과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특히 일본에 많거든요. 일본에 개구리 두꺼비 계통 애들에 조금 술법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보면은 의리는 두껍더라고. 그 종특인 것 같아요,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두꺼비 자체가 좀 강하다라고는 하더라도 그 진해보다는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진해가 센 건데 목숨 걸고 싸웠거든. 진해 입장에서 당황했을 거야, 걔도. 얘 뭐지? 얘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왼수 마냥 이렇게 공격해오지 했을 거야, 걔도. 당황했을 거예요. 보통 그건 진해가 아니더라도 당황해요. 거기에서 1차로 당하고 2차로는 자기 특기가 안 통하거든. 진해가 독수를 되게 잘 쓰는데 그 두꺼비한테 잘 안 통하거든요, 생각보다. 거기서 2차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 거지. 졌다라기보다는 동기어진이죠. 같이 죽었죠.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 당시 은퇴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천호 시험을 볼 때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환술이랑 둔갑술이랑 천리안입니다. 천리안은 보통 신선계통을 다 받아야 돼요. 멀리 봐야 되거든. 멀리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인간들이 와가지고서는 비나이다 할 때 얘들이 왜 비는 건지 보려면은 천리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환술보다 둔갑술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둔갑술은 짐승형 애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인간의 형태로 있어야지 수련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형태로 있어야지 수련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형태로 있어야지 수련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형태로 있어야지 수련하기가 편해요. 그 인간의 형태로 있어야지 수련하기가 편해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 인간이 아닌 옛날에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 둔갑 안 하고서는 정자 자세로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수련하던 애가 뭐 네 발 짐승이 두 발로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한다. 저거는 요괴다 해가지고서 활 맞아 죽은 애가 있거든. 인간의 형태로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그 신선 수련하시나봐요 하고서는 아이고 수고하세요 하고선 지나가거든요 보통. 예로부터 그랬어. 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둔갑해 있는 게 되게 편합니다. 인간들이 보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인간의 형태로 있는 게 또 그 자연적인 에너지랄까 우주적인 에너지랄까 그거 받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수련이 더 잘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둔갑도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환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 살짝 이제 와 사는 소리지만은 약간 겉멋이에요. 그 아시죠? 산신령 같은 경우에 산신령들이 그 인간의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뭐 터트려요. 일단 뭐 터트리던지 아니면은 안개 같은 거 쫙 한번 깔려주고서는 이제 멋있게 딱 서서히 등장합니다. 겉멋이에요. 솔직히 그냥 나오면은 그 멋 없잖아. 가끔 그런 겉멋 안 든 애들이 산신령 할 때 그게 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뚜벅뚜벅 걸어와. 아이 그러다가 딱 막아줘. 어이구 그 무슨 일로 그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하면서 물어보고서는 그렇게 1대1 그 저 뭐냐 이야기 들어주고 뭐 해가지고서는 처리해주는 애들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그 퐁 하고 튀어나와가지고서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고 오고 하면서 겉멋이에요. 겉멋을 위한 겁니다 환술. 뭐 그 이외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은 많기는 한데 필수 과목에 들어간 이유는 겉멋이에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거기서 천리안 덕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뭐 아는 애들이 와가지고 좀 이런저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은퇴하고 나면은 그 심심해. 괜히 일본까지 놀러 갔던 게 아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쩌다 또 이렇게 굴러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우가요? 나쁜 애들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다 그렇지 않다는 점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든겨. 나쁜 애들이 있기는 해. 좀 많기는 해. 그 비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될 겁니다. 40% 정도가 그 나쁜 일을 하는 아니다 50% 정도 되겠다. 점점 늘어난다. 뭔가 이상한데. 냉정하게 말해서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힘 좀 가진다고 해가지고서는 잠깐 나쁜 마음 먹는 애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서 한 20% 정도는 이제 신령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급 신령급이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그 열심히 그 수련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여우들이에요. 나쁜 맘 먹는 애들이 60%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에서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악질적인 애들은 그 중에서도 손에 꼽혀요. 솔직히 말해서 악질적인 애들은 손에 꼽힙니다. 나머지 애들은 살짝 일탈에 가까워. 일탈에. 근데 무덤 위에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종특이야.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거예요. 그 인간들이 고양이랑 살 때 고양이들이 계속 책상 위에서 뭐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그곳에 햇볕이 있고서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 올라가 있었을 뿐이야. 고양이들도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올라간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야 걔네들도. 왜 그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우불도 그래. 보면은 그거 도깨비불이라고 일본에서만 여우불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무덤가에 여우가 나타났다고서는, 그리고 무덤가에 발생되는 그 자연 현상인 도깨비불 가지고서는 그 여불이라고 하고 말이야. 우리 거 아니요. 물론 그 불 다루는 술법도 배우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니들이 봤을 때 말하는 그 여우불은 우리 거 아니야. 젠장. 그리고 산에서 불 안 쓴다고 잘 우리도. 불타. 산 불타. 그거 큰일 나. 그거는 그 시험 받기 전에도 그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정교육으로 받아요. 산에서는 불 관련된 술법은 퍼펙트한 컨트롤 못하면은 쓰지 말라고 배웁니다. 우리도. 아직도 배워요 애들. 기본이야. 도덕이야. 요즘 애들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요즘은 그 인간이든 여우놈들이든 그 젊은 것들이 막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요괴 취급받고 그러지가. 난 변호했다. 난 변호했어. 몰라. 이 이상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 아니네. 난 변호했어.